서울의 추운 겨울밤, 민경은 자신의 장례식 사진을 보며 손이 떨렸다. 가족들이 그녀를 죽었다고 선언한 뉴스가 소셜미디어에 퍼지고 있었다. 민경 씨,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가족에게 버림받아 자살 뒤라는 헤드라인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살아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이미 죽은 존재였다. 민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날을 떠올렸다. 그녀의 삶은 항상 완벽해야 했다. 명문대 졸업, 안정된 직장, 그리고 가족의 기대 속에 숨겨진 비밀. 그 비밀이 민효였다. 민효는 민경의 대학 동기이자 그녀의 첫사랑이었다. 둘은 캠퍼스에서 만났고 조용한 도서관 구석에서 속삭이는 대화로 시작된 감정은 곧 깊은 유대가 되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그런 사랑은 금기였다. 민경의 부모님은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그녀에게 정상적인 삶을 강요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어머니는 전통적인 주부로 그들은 딸의 미래를 철저히 계획했다. 결혼해서 아이 낳고 안정된 가정을 꾸려라, 그 말은 민경의 귀에 메아리 쳤다. 민경은 그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다. 민효와의 관계를 숨기며 그녀는 이중 생활을 이어갔다. 낮에는 회사에서 성실한 직원으로, 밤에는 민효의 품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았다. 하지만 비밀은 영원히 숨길 수 없었다. 어느 날 민경의 동생이 그녀의 휴대폰을 몰래 보고 민효와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언니, 이게 뭐야? 여자랑 동생의 충격적인 물음에 민경은 얼어붙었다. 그날 밤 가족 회의가 열렸다.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고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안에 어떻게... 아버지의 말은 날카로웠다. 민경은 변명하려 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미 그녀를 낯선 사람으로 만들었다. 레즈비언. 그건 병이야. 치료받아. 어머니의 말에 민경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녀는 사랑이 병이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후 가족은 그녀를 강제로 상담소에 보냈다. 전환치료라는 이름으로 민경은 고통스러운 세션을 견뎌야 했다. 상담사는 이건 선택의 문제야. 정상으로 돌아와 애라고 반복했다. 민경은 밤마다 울며 민효에게 전화를 걸었다. 효야, 나 견딜 수 있을까? 민효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경아, 우리는 잘못된 게 아니야. 함께 싸우자. 하지만 싸움은 쉽지 않았다. 가족의 압력은 점점 세졌다. 아버지는 민경의 직장에까지 연락해 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소문을 퍼뜨렸다. 민경은 회사에서 따가운 시선을 느꼈다. 동료들의 속삭임, 상사의 냉정한 태도. 그녀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민효는 민경을 지키려 애썼다. 우리 도망치자. 해외로 가서 새 삶을 시작해. 민효의 제안은 매력적이었지만 민경은 망설였다. 가족을 버릴 수 있을까? 그들의 사랑이 그녀의 전부였지만 뿌리 깊은 유대감이 그녀를 붙잡았다. 결국 민경은 가족에게 민효와 헤어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민효를 만났다. 비밀 만남은 더 위험해졌고 감정은 더 깊어졌다. 어느 날 민경의 어머니가 그녀의 아파트를 급습했다. 민효가 그곳에 있었다. 이게 뭐야? 어머니의 비명이 울렸다. 그날 민경은 집에서 쫓겨났다. 너는 더 이상 우리 딸이 아니야. 아버지의 선고는 최종적이었다. 민경은 거리로 나섰다. 추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때렸다. 민효가 그녀를 안아주었다. 경아, 이제 우리 둘이야. 하지만 그 자유는 짧았다. 가족은 민경을 죽었다고 선언했다. 소셜미디어에 장례식 일정을 올리고 지인들에게 자살했다고 알렸다. 민경은 그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왜 나를 죽인 거지?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민효는 분노했다. 이건 범죄야. 우리는 맞서야 해. 민경은 망설였다. 공개적으로 나서면 모든 게 끝날 텐데.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뭔가 깨어났다.
장례식 당일, 민경은 결심했다. 휴대폰을 켜고 라이브를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경입니다. 살아있어요. 화면 속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강렬했다.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문을 열자 가족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아버지의 눈이 커졌다. 너는? 민경은 마이크를 쥐고 말했다.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그리고 살아있어요. 그 순간 장례식장은 소란에 휩싸였다. 민효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장례식장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민경의 등장에 가족들은 혼란에 빠졌다. 어머니가 먼저 소리를 질렀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너는 이미 죽었어. 민경은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엄마, 제가 왜 죽어야 해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경을 노려보았다. 너 같은 게 우리 집안을 더럽혔어. 사라져. 그 말은 민경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라이브를 계속했다. 수천 명의 시청자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댓글들이 쏟아졌다. 용감해. 사회가 문제야. 가족이 미쳤어. 민경의 라이브는 순식간에 바이럴이 되었다. 민효는 집에서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경아, 왜 혼자서? 그녀는 민경에게 연락했다. 나도 갈게요. 하지만 민경은 만류했다. 효야, 아직 아니야. 나 혼자 감당할게. 장례식 후, 민경은 경찰서로 향했다. 가족의 사망 선언은 명예살인에 가까웠다.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았다. 이건 명예훼손이에요. 소송할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민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소송은 가족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했다. 그녀의 마음은 갈등했다. 한편 가족 쪽은 반격을 준비했다. 아버지는 언론의 딸이 정신병자라고 인터뷰를 했다. 레즈비언이라는 환상에 빠져 가족을 괴롭힌다. 그 기사는 민경을 악마로 만들었다. 민경은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미지 실출나는 이유였다. 그녀의 삶은 다시 무너졌다. 민효가 그녀를 찾아왔다. 경아, 이제 그만해. 우리 둘이 도망치자. 민효의 눈은 간절했다. 민경은 민효를 안으며 속삭였다. 효야, 난 싸워야 해. 이 사회가 변해야 해. 둘의 대화는 길어졌다. 민효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나도 가족에게 버림받았어. 하지만 너처럼 용감하지 못했어. 민효의 고백에 민경은 더 강해졌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거세졌다. 온라인에서 민경을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졌다. 비정상, 가족을 배신한 년, 민경은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가족의 얼굴이 그녀를 쫓아왔다. 어느 날 민경의 동생이 몰래 연락했다. 언니, 미안해. 나도 이해하려 해. 동생의 말은 작은 희망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동생을 감시했다. 그 애랑 연락하지 마. 가족 내 분열이 시작되었다. 민경은 LGBT 커뮤니티에 도움을 청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 말은 위로가 되었다. 민효와 함께 미팅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보수단체가 동성애 반대를 외쳤다. 민경은 그 앞에서 연설했다.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청중의 박수가 울렸다. 그날 민효가 민경에게 키스했다. 공개적인 그 행동은 용기였다. 하지만 다음 날 민효의 직장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이미지 문제. 민효는 울었다. 경아, 이게 우리의 대가야. 민경은 미안함에 가슴이 아팠다. 그녀의 선택이 민효를 상처 입혔다. 갈등이 깊어졌다. 민경은 가족과 대면하기로 결심했다. 집으로 갔다. 문을 두드리자 어머니가 나왔다.
왜 왔어? 어머니의 눈은 붉었다. 민경은 무릎 꿇었다. 엄마, 제발 이해해줘. 대화는 길고 고통스러웠다. 어머니는 과거를 회상했다. 너를 키우며 얼마나 기대했는지 민경은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저는 행복해요. 민요와 함께 어머니는 침묵했다. 아버지가 들어오자 분위기는 긴장됐다. 나가, 아버지의 외침에 민경은 일어났다. 아빠, 언젠가 후회할 거예요. 집을 나서며 민경은 눈물을 닦았다. 민요가 기다리고 있었다. 괜찮아. 민경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하지만 계속할게. 그날 밤 둘은 미래를 논의했다. 결혼하자. 해외에서 민요의 제안에 민경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비자, 돈, 사회의 시선. 모든 게 장애물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민경의 소송이 시작되었다. 법정에서 그녀는 증언했다. 가족이 저를 죽었다고 선언한 건 제 성정체성 때문입니다. 오 판사는 진지하게 들었다. 가족 측 변호사는 정신적 불안정을 주장했다. 민경의 심리 상담 기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민경은 그 기록을 보며 분노했다. 그건 강제 치료였어요. 재판은 길어졌다. 언론이 주목했다. 민경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한국 사회에서 LGBT는 여전히 숨겨야 할 존재예요. 그녀의 말은 공감을 샀다. 하지만 반발도 컸다. 온라인 헤이트가 쏟아졌다. 민경의 주소가 유출되어 협박 편지가 왔다. 죽어라. 비정상. 민경은 두려웠다. 민요가 그녀를 보호했다.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민요의 마음속에도 갈등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떠올렸다. 부모님이 그녀를 외면한 지 오래였다. 경아, 나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거 싫어. 민요의 말에 민경은 안아주었다. 우리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니야. 재판 중 동생이 증인으로 나섰다. 언니는 행복해요. 가족이 잘못했어요. 동생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아버지는 분노했다. 넌 배신자야. 가족 내 균열이 깊어졌다.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민경은 미안함에 방문했다. 엄마, 미안해. 어머니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를 이해하려 해. 하지만 쉽지 않아. 그 대화는 작은 변화의 시작이었다. 한편 민경과 민요의 관계는 시험대에 올랐다. 민요가 해외 취업 제안을 받았다. 미국으로 가자. 거기서 새 출발. 민요의 눈은 희망으로 빛났다. 민경은 망설였다. 재판이 끝나야 해. 민요는 실망했다. 언제까지 싸울 거야? 우리 삶을 포기할 거야. 논쟁이 벌어졌다. 민경은 이 싸움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거야 라고 했고, 민요는 하지만 우리 행복이 먼저야 라고 반박했다. 둘의 관계에 금이 갔다. 민경은 밤에 혼자 울었다. 효예야, 미안해. 다음 날 민요가 짐을 쌌다. 혼자 갈게. 민경은 충격받았다. 가지마. 민요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가 가족과 사회를 선택한 것 같아. 김민경은 민요를 붙잡았다. 아니야, 너가 내 전부야. 키스는 길고 애절했다. 민요는 머물기로 했다. 하지만 그 결정은 대가를 치렀다. 민요의 취업 기회가 날아갔다. 늦었어. 민요의 말에 민경은 죄책감을 느꼈다. 사회활동가들이 민경을 지지했다. 시위에서 그녀는 연설했다. 우리의 사랑은 권리예요. 군중의 함성이 울렸다. 하지만 폭력적인 반대자들이 나타났다. 돌이 날아들었다. 민경은 머리를 맞아 쓰러졌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민요가 곁에 있었다. 경아, 무서웠어. 민경은 미소 지었다. 살아났네. 그 사건은 뉴스가 되었다. 공감 여론이 형성됐다. 재판에서 판사는 민경의 손을 들어주었다. 가족의 행동은 명예훼손입니다. 승소였다. 민경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승리는 쓰라렸다.
가족과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했다. 아버지는 너는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야 라고 선언했다. 민경은 자유를 얻었지만 고독을 느꼈다. 민효와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이제 우리 둘이야. 민효의 말은 따뜻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이웃들의 속삭임, 직장 찾기의 어려움. 민경은 블로그를 시작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독자들이 응원했다. 당신 덕분에 용기 냈어요. 그 말은 그녀의 상처를 치유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어머니가 연락했다. 만나자. 카페에서 만난 어머니는 변해 있었다. 미안해, 경아.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해. 민경은 울었다. 엄마 화해의 첫걸음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완강했다. 동생이 중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민경의 삶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승소 후 민경은 LGBT 권리운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했다. 세미나, 토크쇼, 책 출간.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적들이 나타났다. 보수 정치인들이 그녀를 비난했다. 사회를 어지럽히는 존재, 의회에서 동성애 반대 법안이 논의됐다. 민경은 로비 활동을 했다. 이 법안은 우리의 삶을 부정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강력했다. 민효는 뒤에서 지원했다. 경아, 자랑스러워. 하지만 민효의 마음속에는 피로가 쌓였다. 언제쯤 우리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민효의 물음에 민경은 미안해했다. 조금만 더. 관계는 긴장됐다. 민효가 친구와의 만남에서 실수했다. 술에 취해 과거 연인을 언급했다. 그 소문이 민경에게 전해졌다. 효야, 그게 사실이야. 민경의 눈은 상처로 가득했다. 민효는 부정했다. 오해야. 하지만 신뢰의 금은 같다. 논쟁이 반복됐다. 민경은 내가 날 배신한 것 같아 라고 했고, 민효는 너의 운동 때문에 소홀했어 라고 반박했다. 결국 민효가 떠났다. 시간이 필요해. 민경은 무너졌다. 혼자 남은 그녀는 절망했다.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이야. 블로그에 글을 썼다. 사랑을 지키려다 사랑을 잃었다. 독자들이 위로했다. 하지만 공허했다. 어머니가 다시 찾아왔다. 민효는 어때? 민경은 울며 털어놓았다. 헤어졌어요. 어머니는 안아주었다. 내가 강해. 그 위로는 따뜻했다. 동생도 도왔다. 언니, 다시 시작해. 가족의 변화는 느리지만 진행됐다. 아버지는 여전히 멀었지만 어머니의 설득으로 대화를 시도했다. 아빠, 제발. 민경의 간청에 아버지는 침묵했다. 한편 민효는 해외로 갔다. 미안해, 경아와 편지가 왔다. 민경은 읽으며 울었다. 효야, 돌아와. 하지만 민효는 돌아오지 않았다. 민경은 운동에 더 몰두했다. 대규모 시위를 주도했다. 평등을 위해 군중이 따랐다. 하지만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경찰의 진압으로 부상자들이 나왔다. 민경은 체포됐다. 왜 나를? 그녀의 외침은 메아리 쳤다. 감옥에서 그녀는 반성했다. 이 선택이 옳았을까? 출소 후 민경은 변했다. 더 조용해졌다. 책을 썼다. 숨겨진 사랑지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담았다. 베스트셀러가 됐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말했다. 사회가 변해야 해. 하지만 개인의 행복도 중요해. 어머니가 책을 읽고 연락했다. 자랑스러워. 아버지도 몰래 읽었다. 동생이 말했다. 아빠가 울었어. 작은 변화였다. 민효가 돌아왔다. 경아, 미안해. 이 공항에서 만난 둘은 안았다. 다시 시작하자. 민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아 있었다. 관계를 재건하는 과정은 힘들었다. 상담을 받았다. 서로를 이해해야 해. 상담사의 말대로 둘은 대화를 늘렸다.
민경은 운동을 줄였다. 우리 행복이 먼저야. 민효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 가족과의 화해도 진행됐다. 아버지가 마침내 연락했다. 만나자.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는 말했다. 미안하다. 내가 옳았어. 민경은 눈물을 흘렸다. 아빠 용서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사회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민경은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 싸울게. 이제 가족과 민효의 지지가 있었다. 그녀의 삶은 균형을 찾았다. 하지만 항상 긴장감이 있었다. 언제 다시 무너질지 모르는? 민경의 삶은 안정됐다. 민효와 함께 작은 카페를 열었다. 우리 공간이라는 이름으로 LGBT 친화적인 장소였다. 손님들이 모였다. 이야기 나누고 위로하는 곳. 오민경은 행복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가끔 나타났다. 온라인 트롤들이 공격했다. 여전히 비정상. 민경은 무시했다. 우리는 강해. 가족 모임이 늘었다. 아버지는 변했다. 내 선택을 존중해. 어머니는 민효를 딸처럼 대했다. 동생은 선니처럼 되고 싶어 라고 말했다. 민경은 감사했다. 하지만 민효와의 관계는 여전히 시험받았다. 아이 문제. 입양할까? 민효의 제안에 민경은 망설였다. 사회가 허락할까? 논의는 깊어졌다. 결국 포기했다. 우리 둘이 충분해. 민경의 책이 영화화됐다. 그녀는 시나리오를 도왔다. 촬영 현장에서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다. 이 모든 고통이 같이 있었어. 영화 개봉일. 민경은 긴장했다. 관객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감동적. 사회를 바꿔야 해. 하지만 비판도 있었다. 과장됐다. 민경은 받아들였다. 논쟁이 필요해. 민효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오늘 어땠어? 민효의 물음에 민경은 미소 지었다. 좋았어. 밤에 둘은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의 상처, 미래의 꿈. 민경은 효야,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말했다. 민효는 나도. 사랑은 깊어졌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새로운 시위가 벌어졌다. 민경은 참석했다. 평등을 위해.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했다. 집으로 돌아와 피곤한 몸을 뉘었다. 민효가 안아주었다. 쉬어. 민경의 삶은 드라마였다. 충격적인 시작부터 갈등과 화해까지.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이 선택이 내 인생이야. 이야기의 끝에서 민경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가족의 배신, 사회의 압력, 사랑의 대가. 모든 게 그녀를 만들었다. 이제 그녀는 강해졌다. 하지만 질문이 남는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포기하는 게 옳은가?